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는 실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실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완비성 공리랑 단조 수렴 정리하고 이제 축소 구간 정리, 그쪽 그 세 정리가 다 동치고 그것이 실수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으로 이제 1장이 끝났고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일단 먼저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Rn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R이라는 게 실수 전체 집합이잖아요. Rn은 그냥 이제 n개를 모아둔 겁니다. 실수 n개를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좌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벡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왜냐면 이 좌표 평면이란 게,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을 생각해보면 좌표 평면이 그냥 평면과 다른 이유는 원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평면은 모든 점이 다 동등하지만 좌표 평면은 원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좌표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원점에서 저 점까지 이은 거를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벡터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Rn이 벡터 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x라는 벡터를 x1, x2, xn이라고 하고, y라는 벡터를 y1, y2, yn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y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도 정했던 것처럼 각각의 엔트리별로 더해주면 되죠.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일 테고요. 상수배하는 것도 그냥 각각의 엔트리에다가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 그런 쉬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저 등호 옆에다가 점 2개를 붙이는 그런 기호는 전부터 많이 썼지만 어떤 거를 정의한다, 그런 뜻이죠. 재밌다니 감사하고요. 네, 지금 영상으로 이걸 보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겨우 한 분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좀 홍보를 잘 해야겠어요. 좀 홍보가 너무 안 됐나? 안타깝네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내적인데, 어떤 x와 y의 내적, 고등학교 때도 배웠죠. 고등학교 때는 보통 x.y 이렇게 쓰죠, 내적을. 근데 이제 저희 책에서는 이렇게 내적을 씁니다. 그래서 내적을 정의하기를 x1, y1 더하기 x2, y2 더하기 더하기 xn, yn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시그마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봤던 내적이죠. 그래서 이 내적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리를 바꿔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x 더하기 y, z가 있으면 x, z랑 y, z를 더한 걸로 이렇게 좀 분배를 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x, y는
그냥 x, y에다가 a를 곱해준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x, x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지금 x, x라고 생각을 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쭉쭉 가서 xn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곱들의 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교환, 분배, 결합 다 성립하나요? 그쵸. 다 성립을 근데 결합 법칙이 안 되는 게 이게 결합 법칙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연산이 좀 독특한 연산이죠. 그러니까 벡터 두 개를 연산을 해가지고 어떤 실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적 결과는 결국 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 법칙을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벡터 코마 벡터를 해놓고 이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해버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얘는 실수니까. 네, 벡터 코마 벡터, 그러니까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 벡터가 나와야 그래야 뭐 결합 법칙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결합 법칙을 얘기할 수조차 없다. 이 연산은 좀 독특한 연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교환 법칙은 뭐 보시다시피 되고, 1번에서 분배 법칙도 생각해보니까 분배 법칙은 연산이 두 개가 있어야 되나? 예를 들어서 x의 y 더하기 z가 이제 뭐 xy 더하기 xz 이렇게 되려면 지금 여기 곱하기가 있는 거잖아요.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있는 거고. 또 한 분 더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연산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분배 법칙도, 네, 저 2번을 분배 법칙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2번은 분배 법칙이 아니고 이렇게 연산이 두 개 있을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하냐 안 하냐를 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배 법칙도 안 되고 결국 되는 게 교환밖에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저도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교환 법칙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x, x가 0이라는 거는 x가 0벡터인 거랑 비례충분 조건이겠죠. 이것도 뭐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x와 x의 내적이라는 게 각각의 그 엔트리의 제곱들의 합이니까, 그러면 그게 0이라는 건 제곱들의 합이 0이라는 거니까 다 0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의했던 익히 아는 그런 내적으로부터 5가지 성질을 이끌어냈는데, 이 5가지의 성질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5가지의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연산을 잡으면 그건 무조건 다 내적이에요. 저 위에서 우리가 내적의 대표적인 예시를 가져와서 성질을 이끌어냈지만 사실은 저 5가지 성질을 만족하기만 하면 어떤 연산이, 그러면 걔를 내적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선형대수 시간도 아니고, 선형대수 시간에는 어떤 게 내적이 되고 어떤 게 내적이 안 되는지 뭐 이런 걸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저기 써놓은 저 내적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사실 뭐 저런 5가지 성질은 선형대수 시간에는 중요하게 사용되겠지만 저희 시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어떤 정리를 바로 뒤에 나오는 부등식을 증명할 때 쓰이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더 궁금하시면 선형대수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정이 없어요. 근데 뭐 많이들 가르치시죠, 선생님들이. 제가 알기로 교육과정 상에는 없을 텐데 뭐 많이들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경시에서도 흔히 나오는 주제고. 그런데 약간 우리가 아는 거랑은 좀 형태가 다른데 사실은 뭐야 똑같은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xy 내적의 제곱, 제곱을 그냥 절대값을 붙여서 뭐 어차피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겠지만 그냥 절대값을 붙여서 제곱을 했고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게 x, x, y, y.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정의한 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앞에 거는 이제 x1, y1 더하기 좀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쓰면은 요 오른쪽 거는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 제곱 y1 제곱 더하기 y2 제곱 더하기 yn 제곱.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왼쪽 거를 써주면 x1 y1 더하기 x2 y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 yn 제곱. 우리가 익히 아는 형태죠. 아주 잘 알려지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형태인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저 5가지 성질이었는 그거를 다 만족하는 어떤 내적에서든지 다 성립하기 때문에 저렇게 내적의 형태로 써준 거고요. 증명은 자 0보다 크거나 같은데 tx 더하기 y, tx 더하기 y인데요. t는 그냥 뭐 임의의 실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앞에서 x,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4번 성질을 사용하면은 내적에 4번 성질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t는 그냥 임의의 실수고요. 그랬을 때 또 앞서 말했던 여러 성질들, 그러니까 2번의 성질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성질과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A가 곱해져 있을 때 A를 밖으로 꺼낼 수 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사용을 하면은 얘를 잘 이렇게 쪼개줄 수 있겠죠. 어떻게 쪼개질 거냐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t제곱에 x, x 2t의 x, y 더하기 y, y 차근차근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차분히 하나하나 해보시면은 tx 더하기 y를 tx랑 y로 이렇게 쪼개고 그런 식으로 다 쪼개면 4개가 나오겠죠. 4개 중에 2개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x, y랑 y, x는 바꿀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걸 테니까 저렇게 되겠습니다. 4개 항 중에 2개가 합쳐지니까 저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4분의 d가 저 식을 이제 t에 대한 어떤 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2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그러면 판별식이 결국 요 식이 0일 때 요 식이 0인 거의 해가 없거나 뭐 중군 하나밖에 없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죠. 그래서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죠. 2가 곱해져 있으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b의 제곱이죠. x, y의 제곱 마이너스 ac x, x y, y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게 성립한다.
그쵸. 이걸 x, x, y, y를 넘겨주면 되겠죠. 좀 여담이긴 한데 제가 요즘 티토스란 방송이 엄청 유행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별로 약간 입시 얘기 또 듣기 싫어서 별로 안 좋았는데 저희 부모님 맨날 보시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짝수 판별식은 꼭 외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 증명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아주 어, 아주 생각하기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면 이렇게 틀리기 쉽거든요. 약간 그 전형적인 오답의 예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떤 점이 틀렸을까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풀이를. 그런데 사실은 이 풀이가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무려 지금 세 분이나 들어와 계신데 허수요? 허수는 아니고요. 내적의 결과는 항상 실수죠. 네, 그렇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허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적의 결과는 앞서 어차피 이 지금 내적을 어쨌든 실수로 가야 돼요. 허수로 가는 게 있나? 그건 한번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각각의 엔트리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는 실수일 수밖에 없고 네, 저 5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것도 네,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기 때문에 실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 성질을 만족하려면 x,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막 허수가 있으면 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수인 건 존재가 돼 있는 것 같고 자, 좀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도 약간 함정으로 잘 나오는 것입니다. 2차 저게 t에 대한 2차 함수라면 판별식을 쓸 수 있겠죠. 네. 판별식을 쓸 수 없으면 뭘까요? 자, 약간 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어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c는 0이 해를 가질 조건은 뭘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좀 아쉽지만 뭔가 쓰고 계신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오류죠. 허수해요. 그쵸. 그것도 좋은 답변이지만 네, 제가 원한 거는 2차항의 개수가 0이면은 안 되잖아요.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판별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2차식이 아닌데 고등학교 때 아주 막 함정으로 많이 나오죠. 문제 함정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a가 0인 거 고려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제가 아주 문제집에도 그런 함정이 많이 있고요. 시험 때도 많이 봤던 것 같고 네, 아주 전형적인 함정인데 다들 걸려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x가 0벡터가 아닐 때죠. 케이스를 나눠야죠. x가 0 원래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나누잖아요. 풀이 쓰다 보니까 뭐야 이거 0일 때는 큰일 났는데? 막 이러면서 뒤늦게 나누고 이렇게 많이 하죠.
자, 0벡터가 아닐 때는 이렇게 되는데 x가 만약에 0벡터면은 사실 근데 너무 쉽습니다. 고려해주기가. 원래 0인 경우는 고려하기가 쉽잖아요. x, y는 이제 어떤 0벡터에다가 0을 곱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y. 그럼 이제 0을 꺼내줄 수 있겠죠. 자, 앞서 봤던 그 성질에 의해서 3번 성질에 의해서 0을 그냥 앞에다 곱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0이죠. 그리고 x, x는 당연히 0이에요. x가 0벡터니까.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 지금 보시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네, 0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성립을 합니다. x 0벡터일 때도. 그래서 아주 증명할 때 틀리기 좋은데요. 뭐 해석학 시험을 뭐 보시게 될 분이 있다면 잘 주의해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이건 해석학, 비단 해석학에 해당된, 그러니까 해석학에만 해당된 얘기는 아니고 뭐 아주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실수하기 좋은 예시죠. 다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그래서 코시버리츠 부등식을 잘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노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노름은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영어로 쓸게요. 노름이라고 쓰기는 좀 무슨 뭐 좀 이상해요. 뭔가 노름 하니까 뭐 그 막 뭐라 그러지? 노음이라고 한다고. 저희 책에서는 노음이라 그래요. 노음. 노음. 노음이 뭐예요? 노음이. 노름 하면은 막 무슨 약간 막 도박판 벌이고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하여튼 전 영어로 쓰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노름. 하여튼 자, 정의를 해볼 텐데 x가 이제 이 Rn에 속하는 원소, 그러니까 n차원 벡터죠.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벡터, 그런 거를 n차원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노름은 이렇게 써요. 약간 절대값스럽죠. 사실은 실수에서의 절대값을 좀 더 확장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좀 거리의 일반화, 사실상 거리죠 뭐. 일단 정의를 볼 텐데 요게 정의입니다. x와 x의 내적의 루트 씌운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는 뭐 x1제곱 더하기 x2제곱의 루트 씌운 거. 사실상 뭐 거리죠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쭉 더한 거. 뭐 거리죠 거리. 피타고라스에 합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노름도 만족하는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일단은 어떤 앞에 이제 실수를 곱하면은 실수의 절대값을 앞으로 꺼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뭐 직관적으로 자명해 보이죠. 그 다음에 사실 거리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벡터에다가 a배 했으면은 그냥 이제 절대값 a배만큼 거리가 더 길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더하기 y, 요런 것도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여튼 요건 제가 연습 문제를 생각 안 했는데 요것도 좋은 연습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연습 문제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연습 문제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그냥 절대값으로 썼잖아요. 요거를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계속 요 삼각부등식을 썼었는데
노름으로도 일반화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연습 문제로 증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코시 슈퍼레츠 부등식을 쓰면 됐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리고 3번은 어떤 이제 노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노름이. 이것도 뭐 자명하죠. 그쵸? 그리고 네. 이게 절대값 두 개가 뭔가 가려졌는데 그쵸? 요게 이제 x가 0벡터다. 필요 충분 조건이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1번은 이제 벡터에다가 a를 곱했더니 어떤 그 실수를 곱했더니 그거를 이제 절대값 a를 곱해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2번은 우리가 그냥 절대값으로 얘기했던 부등식들을 노름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 3번은 뭐 노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0이면 0인 것은 그 벡터가 0벡터인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런 세 가지 성질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거를, 그런 노름을 찾기만 하면 그거 다 노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그런 함수를 찾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 벡터를 어떤 실수에 대응시키는 어떤 함수가 저 세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면은 그게 다 노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함수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떤 사실은 fx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x의 노름으로. 모든 것은 함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가 저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그럼 그런 함수를 죄다 노름이라고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는 또 선형대수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게 어떤 게 노름이 되나 뭐 이런 거를 볼 시간은 아니고요. 그냥 저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x와 x의 내적에 루트를 씌운 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을 했더니 시간이 벌써 10시가 다 돼가네요. 오늘 할 얘기는 아직도 좀 남긴 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자, 열린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열린 집합. 자, 열린 집합은,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열린 구간을 배웠죠. 그리고 닫힌 구간도 배웠습니다. 이제 열린 집합이란 건 뭐냐면, 이 열린 구간을 좀 더 일반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린 구간에서는 좀 성립하는데 닫힌 구간에서 성립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뽑아내면 그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열린 구간의 일반화가 되겠죠. 열린 구간은 일단 1차원인데다가 구간에 한정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열린 집합은 구간 한정돼 있지도 않고 더 넓은 차원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정의를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조금 더 길게 이 정도.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A고 여기 B죠.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열린 구간이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이렇게 그 점을 포함하는 구간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 안에 들어가는 구간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점을 포함한 구간을 잘 잡아서 A, B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 열린 구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자, 반대로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그게 안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안 되죠. 왜냐면 다른 점들은 다 괜찮은데 요 A점하고 B점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지금 차이점은, 닫힌 구간하고 열린 구간의 차이점은 A점, B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잖아요. 근데 이 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점을 포함한 아무리 조그만 구간을 잡아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B점도 마찬가지고. 다른 점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점은 그냥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적당한 구간에 대해서 네, A점하고 B점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이 네, 잘 됐네요. 자, 그래서 x가 이제 n차원 벡터고 r이 양수일 때 이걸 하나 정의를 해야 돼요. 이 열린 집합을 정의하려면 먼저 nx, r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nx, r은 이 x와 그러니까 이제 x를 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벡터가 아니라 x라는 점과 거리가 r보다 작은 것들을 모아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y 거리가 r보다 작은 것들을 전부 다 모아둔 거. 그런 거를 이제 nx, r이라고 그러고 뭐 명칭이 있는데 반지름이 r인 x의 근방 뭐 그런 명칭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 이제 어떤 u가 이제 이 Rn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u가 Rn에서 열린 집합이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모든 x인 u에 대해서 어떤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서 such that n x, 입실론이 u에 들어가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열린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집합에 어떤 원소를 가져와도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적당한 그런 구간을 잡아서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적당한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이 다시 원래 집합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열린 구간에서 봤던 우리 그 성질 열린 구간에서는 되고 닫힌 구간에서는 안 되는 그 성질을 뽑아냈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대로 써놓은 거죠.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어디에서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선지가 분명할 때는 그냥 열린 집합이다. 그렇게 보통 많이 써요. 어디에서가 중요할 때는 이게 어디에서 말하는 거야? 이게 중요할 때는 쓰는데 뭐 굳이 뭐 누가 봐도 여기잖아. 아니면 굳이 필요 없잖아. 이럴 때는 그냥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열린 집합을 봤으니까 열린 집합의 정의를 봤으니까 그럼 어떤 게 열린 집합이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열린 집합이에요. 사실은 열린 집합을 정의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이게 열린 집합입니다. 얘가 사실은 열린 집합입니다. 사실 당연하죠. 왜냐면 1차원에서 생각하면은 그냥 열린 구간이잖아요. 1차원에서 생각하면 열린 구간이에요. 그냥 조금만 위로 올리면 얘를 1차원에서 생각하면은 그냥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 예를 들어서 x가 있다고 하고 얘가 x-r, x 플러스 r이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 자체가 이제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열린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할 때 등호가 안 들어갔었죠. 보면은 nx, r을 정의할 때 등호가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떤 열린 구간인데 1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차원에서는 그런데 임의의 차원에 대해서도 열린 집합이다 라는 걸 보이려는 거죠. 1차원에서는 그냥 열린 구간이니까 너무 자명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일단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증명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어떤 이 집합의 원소 y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잘 이렇게 변경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떤 반지름을 잘 구해가지고 잘 쏙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어떤 걸 하면 되냐면 요걸 하면 되겠죠. 요걸 하면은 반대쪽으로 똑같이 해도 안 나갈 거예요. y가 여기 있으면은 요걸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r에서 요만큼을 뺀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만큼의 길이가 뭐냐면 x-y의 노름이죠. 이미 그 일반화시키면 그냥 절대값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차원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임의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x-y의 노름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r 마이너스 입실론을 이걸로 잡는 거예요. 입실론 요걸 잡아서 r 마이너스 x-y 노름.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given y in nxr. 그러니까 증명해야 되는 게 임의의 x인 u에 대해서 어떤 걸 성립한다 이런 걸 증명하려면 원래 임의의 무엇에 대해서 뭔가를 증명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게 주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증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given y in nxr 하면은 이게 주어졌구나. 그럼 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쭉 성립함을 보이면 임의의 이것에 대해 성립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무언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입실론 델타 논법도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분 입실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입실론 0보다 큰 입실론, 기분 0보다 큰 입실론.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의의 y에 대해서 입실론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자, 입실론을 찾아내고 입실론을 잘 정의를 해요. 그리고 그 입실론이 진짜 nx, 입실론이 u에 들어간다. 그거를 보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x인 u가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입실론을 잘 찾아냅니다. 그랬을 때 그걸 입실론을 이렇게 정의하니까 nx, 입실론이 u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증명을 써보겠습니다. 입실론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 0보다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조건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입실론을 찾아내야 되는데 입실론이 0보다 크다. 그런 조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다는 걸 써줬고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자, 그 다음에 된 z가 n, y, 입실론에 들어가면 자, z-x가 삼각부동식을 쓰는 거죠. z-y 삼각부동식은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z가 n, y, 입실론에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z와 y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겠죠. z와 y 사이 노름이 z-y의 노름이 입실론보다 작을 거예요. 왜냐면 z가 n, y, 입실론에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요 위의 식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위의 식에 얘는 r이죠. 자, 그러니까 z가 여기 들어갔는데 z가 이제 n, y, 입실론에 들어가면 z-x의 노름이 r보다 작다. 자, z-x의 노름이 r보다 작으니까 z가 n, x, r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z가 a에 들어갈 때 a에 들어가면 z가 b에 들어간다. 자, 이거는 a가 b에 속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 z가 a에 들어가고
A 들어가면 Z가 B에 들어간다. 이미의 Z에 대해서.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그걸 보인 거니까. 그러므로 n, y, 이프실론이 nx, r에 포함되는 거고, 그러므로 nx, r이 열린 집합인 거죠. 사실 이 증명이 좀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직관적인 얘기를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직관적인 얘기였잖아요. 그냥 1차원으로 생각하면 아주 직관적인 얘기고, 입시론을 저걸로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잘 들어가겠네 생각이 되는데, 위에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글로 써보면 좀 잘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직접 써보면 좀 더 이해가 갈지도 모릅니다. 약간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써주는 걸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으시면 직접 써보시길 바라고요. 증명의 방식은 제가 앞서 말했던 요런 형태는 제가 앞서 말했던 방식이 있죠. 임의의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가 존재해서 서치대 뭘 만족한다, 이런 걸 보일 일이 아주 많은데, 그때 쓰는 방법이 딱 요겁니다. 이미 무언가가 주어졌다고 하고, 이미 무엇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면 그 주어졌다고 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제 어떤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 입시론을 이렇게 잡자. 근데 그게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큰 것도 써주고, 그 다음에 서치대도 어쩌고 저쩌고니까 그러면 입시론 이렇게 정의하니까 그거 만족하더라. 그거를 삼각부등식 써서 보여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예시를 또 들어볼 텐데, 공집합은 열린 집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공집합, 이 늦은 시간까지도 두 번, 그쵸, 열려 있으면서 닫힌 집합 맞습니다. 아주 닫힌 집합을 아직 안 정했지만 아주 선행을 잘 하셔서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공집합도 열린 집합이고 전체 집합도 열린 집합이에요. 왜 그러냐 생각을 했을 때, 공집합의 상계가 아무거나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집합 어떤 숫자를 가져와도 공집합의 상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정의를 생각해보면 모든 x인 u에 대해서 적용돼야 된다. 자, 근데 x가 공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가정이 틀린 거. 사실 이게 어떤 거랑 충분 조건이냐면, x가 u에 들어가면 요구에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가정이 틀린 거예요. x가 공집합에 들어가면 이거다. 가정이 틀렸죠? 무조건 참입니다. 그래서 열린 집합이고요. 뭐 Rn이야 뭐 그냥 아무 입시론에 잡으면 되죠. 아무 반경이나 잡아도 그냥 다 들어가니까, 그냥 뭐든 들어가니까 아무 nx, r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Rn도 열린 집합이죠. 자, 열린 집합에 그러면 합집합은 어떨까요? 얘도 열린 집합이 됩니다. 자, 이거는 연습 문제를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열린 집합에 교집합은 어떨까요? 이것도 열린 집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위에 거는 연습 문제를 보시길 바라고요. 닫힌 집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단순히 똑같은 거 두 개 교집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열린 집합이죠. 아니면 그냥 1, 2 해도 2, 3 해도 사실
각각에서 똑같은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각각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2분의 1, 2 이러면 얘는 그냥 0이죠. 왼쪽 건 그냥 각각에서 그 구간 잡는 거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고. 하여튼 얘는 이제 제가 물어본 거 보면 안 되겠죠. 사실 발레가 있는데, 발레가 뭐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 n분의 1을 하면은 마이너스 1, 0 이렇게. 자, 저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마이너스 1, 0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그럼 0보다 큰 게 안 되나? 0보다 큰 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아르키메데스 원리 따라서 그거보다 더 작은 n분의 1일 거기 때문에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논의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1, 0이 됐는데 쟤는 열린 집합이 아니죠. 왜냐면 0에서 구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0을 포함하는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얘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열린 집합에 저게 이제 무한이어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유한 교집합은 돼요. 이건 됩니다. 네, 얘도 역시 연습 문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간도 늦게 시작해서 많이 하진 않았는데 늦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애초에 준비한 내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건 또 그러니까. 이제 닫힌 집합만 얘기를 하고 끝낼 거예요. 닫힌 집합에 대해서 똑같이 예시 들고 끝낼 건데, 어떤 게 닫힌 집합이고 어떤 게 닫힌 집합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어떤 f가 Rn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f가 Rn에서, 역시 이건 생략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분명하다, 아니면 뭐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많이 생략을 합니다. 닫힌 집합이다. 영어로 이제 closed set 그러겠죠. 자, 이거는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정의가 굉장히 독특한데, Rn-F가 Rn에서 열린 집합이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닫힌 집합이라는 게, 그거 빼고 나머지가 열린 집합이면 닫힌 집합인 거예요. 걔가 아주 신기한 정의죠. 좀 어쩌면 좀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닫힌 구간 A, B, 얘네는 적어도 얘네는 닫힌 집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가 닫힌 집합인가? 하고 이거 봐야겠죠. 근데 R-A, B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대 A 합집합 B, 플러스 1대 이렇게 되잖아요. 자, 둘 다 열린 집합이죠. 근데 열린 집합의 합집합, 앞서 얘기했었죠. 열린 집합의 합집합은 심지어 무한히 합집합을 해도 열린 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열린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 A, B는 닫힌 집합이 됩니다. 그거는 사실 당연하죠. 이게 만약에 안 됐다면 좀 정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뭐 고등학교 때 식으로 말하면 뭐 반열린 구간, 반닫힌 구간, 이런 두 가지 표현을 다 썼었는데, 뭐 저희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쓰인 표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구간을 잘 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고등학교식으로 말하면 반열린 공원, 반닫힌 공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일단 열린 집합은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B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네, B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간을 잡으면 무조건 밖으로 삐져나가기 때문에 열린 집합은 아닐 테고, 그럼 이제 닫힌 집합인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얘는 닫힌 집합이 맞았죠. 그래서 r-a, b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대 a b, 플러스 1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a가 이제 걸리죠. 이 a 때문에 저 집합도 열린 집합이 아닌 것이, 왜냐면 a를 중심으로 하는 구간을 잡았을 때 어떤 구간을 잡아도 밖으로 삐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가 문제가 돼서 이 r에서 a, b를 뺀 게 그 차집합이 열린 집합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닫힌 집합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석학 시험에, 대학 시험은 제가 뭐 한 번도 대학교 시험 본 적은 없지만 OX 퀴즈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열린 집합이 아니면서 닫힌 집합이 아닌 집합이 있다, 이러면 트루죠. 뭔가 그냥 생각하기에 열린 집합이 이제 어떤, 왠지 느낌이 그렇잖아요. 열린 집합 아니면 닫힌 집합, 뭔가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열린 집합, 닫힌 집합, 그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것만 여기 두 개 되면 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둘 다 아닌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까 잘 얘기해 주셨지만 공집합이랑 실수 전자집합은 둘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열린 집합도 아니고 닫힌 집합도 아니고, 아니면 둘 다 되고, 뭐 이런 좀 약간 이상해 보이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긴 합니다. 네, 여튼 이런 거를 혹시 뭐 해석학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안 열리면서 안 닫힌 집합, 네, 저 집합이 뭐죠? 저런 집합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구간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래도 되나? 안 열리면서 안 닫힌 집합?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구간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RN의 부분 집합이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테고요. 네,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얘기만 하고 이제 남은 몇 개 얘기들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공집합이랑 RN 요거는 닫힌 집합이 됩니다. 아까 잘 얘기해 주셨죠. 왜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하죠. RN-공집합이 RN이고 RN-RN은 공집합인데, 공집합과 RN 둘 다 열린 집합이다. 그거를 앞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공집합과 RN 둘 다 열린 집합인데, RN에서 공집합을 뺀 거는 RN이고 RN에서 RN을 뺀 거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둘 다 열린 집합이므로 둘 다 닫힌 집합이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증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닫힌 집합들의 교집합은 닫힌 집합이 맞아요.
아까는 합집합은 잘 됐고 교집합에서 문제가 생겼었죠. 열린 집합은 합집합이 잘 됐고 교집합에서 유한만 됐었는데 이번엔 반대입니다. 글씨가 너무 망가졌네요. 닫힌 집합들의 여기선 유한만 돼요. 여기선 유한만 돼서 닫힌 집합. 자, 이것도 역시 둘 다 연습 문제를 해보시길 바라는데 공집합과 전체 집합 말고 오픈셋이며 클로셋이 되는 셋이 있나요? 사실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딱히 안 떠오르는데 오픈셋이면서 클로즈셋 제 생각엔 잘 안 떠오르네요. 왠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왠지 없을 것 같은데 네. 있나요 혹시? 오픈셋이면서 클로즈셋 있으면 신기할 것 같네요. 제가 아는 예시는 아직까지는 2개밖에 없는데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제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발레를 제시를 해야겠죠. 무한일 때는 왜 안 되는가? 발레를 제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합집합을 했을 때 n분의 1, 2 자, 이걸 하면은 자 0,2겠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0은 당연히 안 들어갈 테고 0보다 작은 당연히 음수 쪽은 당연히 들어갈 일이 없고 그러면 0도 안 들어갈 테고 그러면 0보다 큰 건 다 들어가는가? 0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것 같은 건 다 들어가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양수를 가져와도 아까랑 마찬가지 얘기인데 어떤 양수를 가져와도 적당한 n분의 1보다 크게 만들 수 있죠. 어떤 양수를 가져와도 적당한 n분의 1 잡아서 그거보다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큰 애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 2는 다 닫힌 집합이죠. 전부 다 닫힌 집합들을 무한히 합집합을 했더니 0,2 반열린 구간 0,2 사실 좀 고등학교식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좋은 표현이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고등학교식 표현을 계속 쓰자면 반열린 구간 0,2가 됐는데 이런 반열린 구간은 앞서 봤던 것처럼 열린 집합도 아니고 닫힌 집합도 아닌 예시였죠. 그래서 닫힌 집합들을 무한히 합집합을 했더니 닫힌 집합도 아니고 열린 집합도 아닌 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발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닫힌 집합들의 유한 합집합만 닫힌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닫힌 집합들의 교집합이 닫힌 집합이고 닫힌 집합들의 유한 합집합이 닫힌 집합인 거를 연습 문제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딱 거의 지금 59분째 지나고 있는데 거의 1시간을 맞췄네요. 네, 그래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남아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가셔도 좋습니다.